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우리 같이 가비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어제 간밤에 이 미국장 영향을 좀 받아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 국내 지금 현재 이 주식 증시에도 2차전지 관련 테마와 반도체 관련 테마에 좀 많은 수급들이 붙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둘 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수급 덕분에 우리 가비아도 좀 간만에 좀 2%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많은 분들께서 이게 좀 지수의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봐 제가 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국가 이 보안망 기술이 뚫렸나 이런 좀 비상사태예요. 그 이유가 지속적인 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, 당연히 우리나라 공격한 그 주체는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 쪽에서 또 한 번 해킹 시도가 들어왔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수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, 이러한 좀 이슈 덕분에 우리나라 국내 이 국가보안 또 이 정보보안 관련 요쪽 테마에도 좀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같이 물론 우리 가비아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지만,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보보안 관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 이슈 같이 한번 좀 몰아보면서 영상 말미에 차트도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우선 관련된 이 주요 이슈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북한 해킹 조직 방산업체 기술 유출이 확인됐다는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, 이 북한 쪽 해킹 조직이 지금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죠. 라자루스 그리고 안다리엘, 김숙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북한 쪽 해킹 조직 명입니다. 명사예요. 자, 이쪽 이 세 팀에서 국내 방산업체와 또 협력업체 등 10곳의 기술 자료 유출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이 해킹 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, 직접적으로 이 방산업체에 침투를 하거나 또 협력업체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씹는 방식으로 기술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국내 보안 관련된 테마에도 좀 수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. 우리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요, 좀 많은 분들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니면 핀테크 산업 이런 걸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. 이 가비아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. 이 엑스게이트가 바로 이 보안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들의 이 해킹 루트를 한번 좀 보니까 이 안다리엘이라는 이쪽에서는 좀 어떻게 되냐면,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김숙희, 안다리엘, 라자루스 이렇게 쓰잖아요. 요거는 이 라자루스의 해킹 루트고요. 요 밑에 있는 건 안다리엘,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김숙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해킹 조직, 이렇게 총 3곳에서 해킹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요거를 좀 대표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요, 이 라자루스 측에서 해킹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정황도예요. 보시면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라자루스가 이 직원 이 PC에 좀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해 놓은 다음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직원이 이 기업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외부망과 내부망 요 사이에서 여러 가지 중계 서버를 들락날락거리고 메일 서버도 열람하고 웹 서버 등등도 이렇게 열람을 하면서 이 라자루스가 심어놓은 이 악성 코드가 이쪽에 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게 이 기업 내부에도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, 요 가운데 보이시는 이 망 연계 스토리지라는 곳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. 자, 즉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, 이 망 연계 스토리지가 우리 집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현관문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집 밖에 있는 우편함이나 주차장 요런 공간에서 집 내부로 들어오면 식탁도 있고요, PC도 있고요, TV도 있고요, 냉장고도 있고요, 이렇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망연계 스토리지가 현관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이 직원을 통해서 일단 요 외부망을 이렇게 잠식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중계 서버를 통해서 망 연계 현관문을 연다는 거죠. 열고 들어가서 이 개별적인 개발 웹 서버까지도 잠식을 시키는 이런 수법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탈취를 한 다음에 탈취한 자료를 다시 한번 이 직원 PC에 심어놓었던 악성 코드를 통해서 이 직업 간의 메일 서버 그리고 웹 서버들을 열람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자료를 어떻게 탈취를 하냐,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클라우드 서버, 얘네가 만들어 놓은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이 직원 아이디로 여기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얘네가 이걸 다시 열람해서 이 자료들을 가져가는 이런 수법을 통해
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탈취한 정황을,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. 이렇게 보시면요, 이 라자루스라는 곳은 이미 지난해 2022년 11월 달에 A라는 방산업체의 외부망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내부망으로 침입을 해서 자료를 가로챘고, 또 같은 해에 2022년도 말하는 거죠. 요 10월 달에 이 안다리엘은 비방산 협력 업체의 서버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C업체의 원격 프로그램 계정을 해킹한 다음에 B업체에 접속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자료를 빼갔고요. 그리고 이 김숙희라는 조직에선 지난해 2023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이 D방산협력업체가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침투된 대용량 파일들을 가로채가는 이런 수법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망을 지금 현재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과거에도 이랬지만 이번에도 털렸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미국도 여러분, 이 이란 측에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했다 해서 요 4명이 잡혀가지고 제재를 하고 기소를 했다는 이슈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. 아무튼 하여간 뭐 요 이란도 이란이고 뭐 북한도 북한이고 뭐 중국도 중국인데, 이들은 진짜 전 세계에 어떠한 좀 평화를 정말 좀 위협하고 있는 좀 그런 존재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? 얘네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. 북한, 이란의 대표단 보내서 대외 경제상을 파견했다. 그래서 보면요, 엄청나게 싱글벙글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하여간 중요한 건 오늘 영상의 내용의 골자는요, 여러분,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이런 사이버 해킹 공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매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,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근데 얘네가 초거대 AI 그리고 생성형 AI로 좀 덩치가 많이 커졌어요. 근데 얘네가 뭘 먹고 이런 성능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냐면요, 바로 데이터죠. 데이터, 다른 말로 정보입니다, 여러분. 정보죠. 근데 그냥 일반적인 정보나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 앞에 빅자가 붙어요.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AI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자료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센터죠. 그러면서 동시에 이 클라우드 산업 또한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,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AI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업그레이드 된 이 AI를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. 이 방금 보셨던 이란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 해커들도 이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빅데이터 안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보안 산업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다, 이런 추세이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직접적인 이 북한 측 사이버 공격 해킹 사실까지도 좀 밝혀지면서 오늘 좀 이 전반적으로 정보 보안 테마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. 오늘도 북한한테 한번 좀 뚫렸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정보 보안 관련된 이 중요성을 또 대두를 또 시키면서 플러스 알파의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 열려있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가비아가 최근에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. 이 추세 자체가 다 이 좀 이 자회사들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이 돼요. KINS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달에 과천의 데이터 센터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. 또 자회사인 SP소프트 또한 굉장히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SP소프트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많은 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추세예요. 자, 그런 것들이 이런 주요 모 기업인 우리 가비아 측에도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좀 이런 주가 추이가 좀 꺾였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중동발 전쟁 리스크와 또 두 번째가 금리 리스크가 있었죠. 그 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이 시장의 지수들, 이런 시장의 수급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금 이탈들이 발생했고, 지수가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 가비아 주가에도 이런 영향을 끼쳤다.
그럼에 동시에 지금 현재 뭐 이스라엘과 이란,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이 중동 전쟁 리스크, 이런 확전 리스크들도까지도 같이 우리가 안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조금 살짝 소폭의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죠. 자, 그래도 그렇지만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2%대, 2.6%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지속적으로 이 회색깔 선인 121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또 고무적인 사실은 지수 추이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다.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. 뭐 사실 이렇게 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수급들이 지금 현재 붙어주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에요. 자,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중동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면 지수가 반등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좀 추가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고, 그건 곧 주가 상승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반대로 또 금리 인하가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한번 다시 이 위험 자산인 이 주식시장으로의 수급을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. 이 AI 산업의 발전함에 따라서 정보보안 산업 또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, 지금 심지어 북한에서 해킹까지도 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급을 또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, 마지막 네 번째가 이 가비아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주요 자회사들이죠. 뭐 엑스게이트, KINX, SP소프트들의 이런 이 자회사들의 활약상, 이런 부분들을 좀 미뤄보았을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가는 우상향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또 반대로 여러분,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겠죠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고 정말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확산이 된다면 지수가 무너져 내리겠죠. 그러면 우리 가비아 주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금리가 동결된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인상을 해버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안고 있는 시장적인 리스크예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 가비아 관련된 말씀 한번 좀 나눠봤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